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점은행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정말 1도 없었어요. 왜 듣는지 기본적인 지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대학교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는 거죠. 특정 전공에서 요구하는 수업을 모두 들으면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까지는 필요하지 않았고 특정 수업들을 듣기 위해 신청했어요. 미국 공과대학원에 입학하려면 대학교 수준의 특정 과목들을 수강했다는 증명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수업들이 아닌 특정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을 듣게 되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구글에 학점은행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메인 학점은행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표준교육과정의 표준교육과정 신청을 클릭해보면 학점은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전공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볼 수 있어요. 컴퓨터공학에서 선수 과목으로 요구하는 수업들은 보통 공학사에 있고 선형대 수학 등 수학과 관련된 수업들은 여기 이학사에 있습니다. 먼저 공학사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공학사 관련 전공들이 나오죠. 저는 컴퓨터공학 전공을 클릭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원에서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을 선수 과목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C언어 수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내려보면 C언어 1이 있어요.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보기 위해 개설 교육훈련기관을 클릭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나오죠? 저는 이 중에서 메가존 IT 평생교육원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었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지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지 입학 시기가 따로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튼 제가 아는 메가존 IT를 소개드리면 여기는 매월 수업이 열려요. 예를 들어 3월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4월에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학점은행이 어느 정도 난이도일지 감이 안 오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해서 일단 제일 급한 과목 3가지를 3월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좀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4월에 한 과목을 더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험이나 과제 제출 기간 등이 엇갈려서 4과목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훨씬 부담이 덜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4과목마다 하려고 했는데 1학기가 끝나고 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2학기에 3과목을 추가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매월 수업이 열리니 고민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했어요. 또 메가존 IT는 보통 한 과목당 12만 원인데요. 다른 사이트들을 보니까 한 과목에 40만 원에서 어떤 과목은 90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도 큰 장점으로 느껴졌죠. 학점은행 진행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학점은행은 시간 측면에서 꽤 자유로운 편이에요. 특정 일자나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첫 수업은 첫 일주일 기간 내에만 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 수업은 두 번째 주차 내에만 들으면 되죠.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동영상이 배속이 안 돼요. 저는 사실 평소 공부할 때 거의 모든 강의를 1.5배속으로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0배속만 가능했죠. 그렇게 4주차쯤 되면 탐구활동 및 토론이라고 게시판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아주 간단한 활동이 하나 열리고요. 1차 수시평가도 열려요. 1시간 동안 객관식 5문제 정도를 푸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후 중간고사가 있는데 이것도 1시간 동안 25문제인가를 풀어요.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모두 섞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점짜리 과제가 있어요. 보통 A4 2장 이상 쓰라고 나와 있었는데 저는 항상 3장 이상으로 썼던 것 같아요. 또 1차와 같은 방식으로 2차 수시시험이 진행되고요. 마지막으로 중간고사와 같은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보면 됩니다. 중간 기말고사나 수시평가 때는 시험을 시작하면 컴퓨터가 옵니다. 시험 화면 외에 다른 화면을 클릭할 수도 나갈 수도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과정을 다 마치면 최종 점수에 따른 학점이 나와요. 제가 했을 때는 출석 20%, 탐구활동 및 토론 4%,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 30%, 과제 10%, 참여도 6% 비율로 점수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로 A, B, C 등의 학점이 나오죠.
저는 이렇게 총 7과목을 들었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정확히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말씀드리면 C언어, 알고리즘, 자료구조, 이산수학, 운영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7과목을 들었습니다. 학점은행을 듣기 전에 일단 가고 싶은 대학원들 20개 정도와 각각의 필요한 선수 과목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선수 과목이 너무 다르거나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 지원할 대학에서 제외했습니다. 비슷한 과목을 요구하는 대학원들 위주로 남겼죠. 그리고 메가존 IT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을 비교하며 들어야 할 수업들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성적은 사실 모두 A+를 받고 싶었는데 운영체제는 A를 받았네요. 나머지는 A뿔을 받았습니다. 보통 시험 외 부분에서는 모두 만점을 받고 중간, 기말고사 각각 30점 만점에 평균 27점 이상 받으면 안정적으로 A+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평가라서 과목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7점 이상인데 A+가 아닌 경우는 없었습니다. 26점 이하부터가 A일 수도 있고 살짝 불안한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학점은행도 결국 일종의 대학교이기 때문에 원래 졸업한 대학교 학점과 합해져서 전체 대학교 평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글도 봤어요. 그래서 단순 선수 과목 이수라고 생각하기보다 학점을 최대한 잘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학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학점은행으로 수업을 이수하고 있는 거가 관련 전공생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공에 가서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학점인데 당연히 잘 받아야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메가존 IT에서 최종 학점까지 나오면 정식으로 학점은행 사이트를 통해 학점을 신청하면 돼요. 다시 학점은행 사이트로 가볼게요. 이제 학점은행 사이트에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학점은행 신청해서 신청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청 기간이 나와요. 이건 메가존 IT에서 ABC 등의 학점까지 다 받아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첫 번째 4과목을 다 들었더니 여기 3분기 6월 중순에서 7월에 학점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2학기 수업이 끝나면 12월 중순에서 1월에 학점을 신청하면 되더라고요. 먼저 4,000원을 내고 학습자 등록을 신청하고 학점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최종 서류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줄 알고 걱정했는데 신청하면 거의 바로 하루인가 이틀인가 만에 학점 인정 서류가 나오더라고요.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학점 인정 내역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메가존 IT에서 학점을 받았는데 여기 학점은행에서 최종 학점을 안 받았으면 미신청 학점에 몇 과목인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학점 인정 내역을 보면 저는 7과목을 모두 신청했었기 때문에 21학점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증명서 신청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고 다음 증명서 신청을 클릭하면 여기 학점 인정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죠. 한 통에 500원이네요. 영문으로 다운로드하고 외국 대학원 서류 작성 때 unofficial transcript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대학명은 증명서에 나오는 그대로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이라고 적었어요. 나중에 대학원 합격 후에 official transcript을 보내야 하는데요. 학점은행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신청 방법을 잘 알려주시고 바로 보내주십니다. 학점은행에 대해 아무리 찾아봐도 대부분 학점은행의 현실 같은 영상들이 많고 어떻게 듣는 건지 설명이 제대로 없어서 처음에 너무 어렵고 감이 잘 안 잡혔던 것 같아요. 대학원에 지원할 때 학점은행에 대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걱정도 많았죠. 다른 거 할 것도 많을 텐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라도 알려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 영상을 만들었어요. 학점은행이 일반 대학보다는 쉬울 수 있지만 다른 일들과 병행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시험 기간이나 과제가 여러 개가 같은 기간에 있으면 생각보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강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강의를 동시에 시작하지 않고 한 달 격차만 두어도 시험 기간이나 과제 기간 등이 겹치지 않아 나름 괜찮거든요.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